예,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강경화 장관은 제72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여 계속 뉴욕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강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폴란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중국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양자회담에서는 양측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양측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서도 입장을 교환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되면서 우리 국민 감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여타국 기업들에게도 중국 진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9월 4일 통화 이후 보름여 만에 이루어진 양 장관 간 회동으로서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 장관은 남은 뉴욕 방문 기간 동안 독일, 일본 등과의 양자회담을 비롯하여 믹타, 페일락, 셀락 등 소다자 협력체들과의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제10차 믹타 외교장관 회의는 강 장관이 외교장관으로서 참석하는 첫 번째 믹타 관련 회의로서 믹타 5개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 미얀마 라카인주 사태, 베네수엘라 상황 등 최근 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간 10차례의 외교장관 회의와 2차례의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의 제도화가 상당 수준 진전된 믹타는 앞으로도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수 조준영입니다. 오늘 통일부 쪽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아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인도적 지원이 대북 제재 압박 국면에서 국제 공조에 우려를 줄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하고요. 그리고 이번 결정을 사전 또는 오늘 이 사후에 그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통보했는지, 그리고 통보했다면 그 반응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미 그 관계부처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 있듯이 오늘 개최된 제286차 남북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서 두 국제기구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 방침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번에 통일부 측에서 발표할 당시에 관련국에 사전 통보하였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가져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교취협에서 이러한 의제에 대해서 의결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장관하고 왕이하고 회담에서 강 장관께서 사드 보복에 따른 경제 피해를 거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왕이 부장은 뭐 답변이 없었습니까? 반응이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장관께서 롯데를 포함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는 우리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을 송산시킬 뿐만 아니라 여타국 기업에게도 중국 투자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양국 간 인적, 경제적 교류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은 양국 간 교류 협력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소극적 분위기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네. 연합뉴스 이상형 기자입니다. 이틀 전 사안이기는 한데요. 그 호사카 유지 교수가 위원부 이제 조직하는 과정에서 일본 행정부가 이제 개입한 증거가 발견됐다. 그래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이제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우리 외교부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간의 수많은 연구 결과 그리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 담화에서도 밝혀진 바 있듯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혹시 준비 중인 게 있다면 어디까지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안보리 결의가 2375가 채택돼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개최되고 곧이어 또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개최되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정상외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 대북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들의 그 철저하고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하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외교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처 간에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변인 마지막 브리핑이신데 뭐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몇 자 적어 왔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그 외교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합니다. 이 같은 엄중한 시기에 외교부 대변인으로서 오늘로써 소임을 마치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보직을 맡든지 간에 더욱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외교 발전과 강화에 미력이나마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대변인직을 맡은 지난 한 2년여간은 매우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 일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같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현재 대통령님께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또 국민 안전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외교 최일선에서 지금 현재 활동 중에 계십니다. 외교부로서는 산적한 외교 과제가 많습니다만은 이 같은 정상 외교를 철저히 보좌하고 또 절체절명의 안보 현안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적 에너지가 하나가 되어서 외교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국민적 총의가 바탕이 될 때 국제사회가 우리를 존중하고 또 우리가 중심을 잡는 외교를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 대변인직을 수행하면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무척 많이 놀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기사 한 줄 한 줄, 방송 1분 1초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뇌와 피와 땀이 배어 있다는 점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기사 한 줄 한 줄, 방송 1분 1초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 외교부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 혁신에 혁신을 더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만족스럽지 못한 대변인 브리핑에 참석해 주시고 또 이를 잘 커버해 주신 내외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저 뒤에 서 계신 카메라 기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과 또 외교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